자, 그러면 이 서로 만물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어떤 물질끼리? 라고 하는데 꼬맹아, 물질의 조건이 뭐야?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질량이 있는 건 물질이고 질량이 없는 건 현상이다. 그럼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질량이 있니 없니? 없어요. 걔는 현상입니다. 가끔 가다가 물질의 성질을 띌 뿐이지 물질은 아니야. 알겠어? 네. 그래서 물질의 조건은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A라는 물질과 라지 M 10kg예요. 자, 조그만 아이 B라는 물질 스몰 m 질량이 1kg입니다. 자, 이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는데 꼬맹아, 거리 재는 기준이 뭐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두 물질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까? 두 물질 사이의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재야 돼요? 표면에서 표면까지?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것 같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재야 물질 사이의 거리입니까? 그건 그 물질의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재는 걸 두 물질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항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하자. 자, 두 물질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면 2m 떨어져 있다고 하자.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든 만물은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너네들하고 나 사이에도 너네들하고 지구 사이에도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 만유인력이라는 이 힘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만유인력이라는 힘은요. 항상 R제곱분의 GMM으로 계산하면 된다. 요걸 알아내는 게 뉴턴이에요. R제곱분의 GMM. 이게 만유인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공식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유인력을 집어넣어 보시면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분의 그랬으니까 2의 제곱분의 G는요. 만유인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에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으로 코딱지만 하는 값이죠. 그렇죠? 그냥 우리는 상수니까 1로 놓고 생각해보자. 1 곱하기 그래서 양쪽에 있는 물체의 질량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대략 2.5N의 힘이 작용해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이 2.5N의 만유인력이라는 힘은요. A가 B를 당기는 힘일까요? B가 A를 당기는 힘일까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했잖아. 그러면 이 2.5N의 힘으로 당기는 건 A가 B를 당기는 힘이니 B가 A를 당기는 힘이니? B가 A를? 그러면 A가 B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얼마인데? 자, 25 질량이 10배니까 당기는 힘도 10배 커? 아니요. 똑같아요. 왜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은 무슨 관계여야 되니까? 작용 반작용의 관계니까 힘의 크기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됐어. 그래서 질량이 세다고 해서 더 질량이 크다고 해서 더 세게 잡아당기거나 질량이 작다고 해서 약한 힘을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똑같이 2.5N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너를 당기는 힘이나 네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나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힘의 크기를 우리는 이렇게 구한다. R제곱분의 GMM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정체야.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크기는요. 두 물질 사이의 거리가 작을수록 물질들의 질량이 클수록 만유인력의 크기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러한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물질들 중에서 질량이 큰 물체가 너무 질량이 큰 그 아이가 지구라는 천체고요. 질량이 작은 아이가 너라고 치자. 이거죠. 그래서 지구와 너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할 텐데 우리는 질량이 큰 애가 만약에 지구나 달과 같은 천체라면 얘네들의 만유인력을 뭐라고 부르겠다? 중력이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받아요. 달의 중력 받아요. 태양의 중력 받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아서 됐죠? 중력만큼 나는 지구가 당기니까 내려가려고 땅바닥을 누르겠죠? 근데 나하고 땅바닥 사이에 내가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중계를 놓습니다. 그 체중계를 땅바닥 대신에 나는 누르겠죠? 그걸 나의 뭐라 그럽니까? 몸무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러한 중력이라는 게 바로 내가 받는
됐습니까? 자, 그럼 뭐가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무게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쏘가 됩니다. 나의 질량이. 그럼 어떤 일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맨날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그 G값이요. 그 G값이 R제곱분의 GM을 계산한 값이다. 이 얘기입니다. R제곱분의 GM을 계산한 값이 바로 각각의 천체들의 중력과 속도 값이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R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해요. 됐어? 근데 지구는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6,400km예요. 6,400km라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너의 무게중심까지 더하면 돼. 됐어? 그러면 너의 무게중심은 어디니? 어디가 너의 무게중심이니? 배꼽. 여러분들 배꼽 위치가 여러분들 무게중심점이에요. 됐어? 네. 그럼 땅바닥에서 너희들 그 배꼽까지의 거리 1m도 안 되잖아요. 됐어? 무시할 수 있는 크기라고요. 이게 무시할 수 있는 크기예요. 여러분들이 로켓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왜?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 천체의 무게를 구할 때는요. 이 R이라고 하는 건 그 천체의 반지름을 집어넣습니다. 너까지의 거리는 신경 안 써. 알겠어? 그래서 R제곱분의 GM인데 이거는 지구의 질량이죠. 이렇게 계산한 값이야. 됐어?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9.78 얼마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올림해서 우리는 중학교 때 얼마 쓴다? 9.8이라는 숫자를 쓰게 된 거예요. 됐어? 근데 어차피 어림잡은 숫자니까 한 번 더 반올림해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얼마 쓴다? 이거 10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에 가면 달에도 달의 중력과 속도가 존재할 겁니다. 그 달의 중력과 속도는 달의 반지름에다가 달의 질량을 집어넣은 값이겠죠. 됐어? 그 값이 지구의 중력과 속도에 비해서 얼마? 6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알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체에 작용하는 무게라고 하는 중력과 속도, 네, 무게를 만드는 중력과 속도 값은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바로 G의 정체다. 중력과 속도의 정체다. 그래서 그러니 똑같이 1kg인 물체를 가져다가 하나는 지구에, 하나는 달에, 하나는 우주에 갖다 놓는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받는 무게값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얘네들이 받는 무게값은요. 질량은 똑같이 m이더라도 지구에서는 mg, 지구의 중력과 속도로 곱한값일 거고요. 달에 가면 mg, 달의 중력과 속도로 곱한값이고요. 우주에 가면 mg, 우주의 중력과 속도 곱한값 아니겠어요? 네.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치고 달의 중력과 속도는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대략 2라고 치고 우주는 중력과 속도가 얼마입니까? 우주는 무중력 상태죠. 0.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라도 장소에 따라서 그 물체의 무게값은 뭐해진다? 달라진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네. 라고 하는 이러한 무게는요. 됐어? 중력이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있네요. 자, 항상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받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구 중심 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나의 아래쪽은 여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력 방향을 우리는 아래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으면서 여기가 나의 땅바닥이야, 여기가 아래야, 여기가 위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됐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서 있으면서 여기가 나의 땅바닥 아래쪽이야, 여기가 위쪽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됐니? 자, 근데 지구가 어떤 모양이게? 지구는요. 동그랗지 않습니다. 아세요? 지구는 동그란 구형이 아니고요. 뭡니까? 약간 불룩한 적도 타원체라서 이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극지방까지의 반지름 요 A값하고요. 적도까지의 반지름 요 길이가 달라요. 적도 타원체예요. 되겠어? 적도 쪽이 더 긴 적도 타원체란 말이야. 이 값이 훨씬 더 커요. 됐냐? 자, 그렇다면 네가 여기에 서 있을 때, 여기에 서 있을 때 너의 무게가 같게 느껴지겠니?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왜? 무게라고 하는 중력
중력가 속도 R 제곱분의 GMM인데요. 여러분들이 A에 서 있을 때와 B에 서 있을 때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력가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거리가 작은 쪽이 중력가 속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은 이쪽의 중력가 속도 열나 커요. 이쪽의 중력가 속도 작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게값이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이해돼? 이해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꼬맹아 생각해봐. 내가 이러한 지구에 서 있는데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에 질량이 같은 물체를 놨어요. 어느 쪽에 무게가 더 큽니까? 어느 쪽에 무게가 더 크게 나타납니까? 해 빨리.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에 질량이 같은 애를 놓는다고요. 어느 쪽에 훨씬 더 무게가 크게 측정이 됩니까? 당연히 지구 중심으로부터 더 가까이 떨어져 있는 1번 쪽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거야. 왜? 이쪽의 중력가 속도가 더 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1번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고 2번의 무게, 3번의 무게로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겠죠.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R 값이 달라. R1, R2, R3. 됐니? 그러니까 모든 지역, 지구라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R 제곱분의 GM이 중력가 속도인데 이 값이 변하기 때문에 중력가 속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두 번째는 우리 하이스트 5층 건물의 중력가 속도 측정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한 중력가 속도 얼마야? 이거 측정하는 거. 됐니? 이거 하겠다고요. 이거 하겠다고요. 됐죠? 중력가 속도 값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9.8 이거 우리나라 중력가 속도 아닙니다. 여기 서울 중력가 속도 아니라고요. 지구의 평균 중력가 속도 값이야. 알겠냐?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요. 1번, 2번, 3번 위치에다 내가 어떤 물체를 놨더니 1번도, 2번도, 3번도 다 똑같이 600N이라는 무게가 나왔다. 실제로 누구의 질량이 더 크냐? 생각해. 누구의 질량이 더 큰 거야? 누구? 3번이 더 질량이 큰 애였겠죠. 그러니까 중력가 속도가 작아도 같은 무게가 나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야.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동 하이스트의 중력가 속도 측정하는 실험도 할 거라고요.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값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살짝 듣고요. 실험할 때 선생님이 해결해봐 드릴 거니까 보세요. 실제로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실을 매달아요. 됐죠? 실을 매달아요. 그럼 질량이 m이고 실의 길이가 l입니다. 자, 얘를 살짝 들어 올려요. 여기까지. 그래서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뭐합니까? 왔다리 갔다리 진정 운동합니다. 됐죠? 네. 그랬을 때 양쪽 끝단을 A와 B로 놓고 가운데를 O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얘가 한 바퀴 돌아 다시 A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한 주기입니다. 주기.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주기가 몇 초 걸리냐면 2초 걸린다고 치자. 그래서 요걸 들고요. 지구로 가는 거죠. 극지방에서 재요. 자, 중위도에서 재요. 적도에서 재요. 주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이게 바뀝니다. 됐어. 왜냐면 진짜의 주기는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파이를 잘 굽는 구글 리더예요. 이 파이를 잘 굽는 구글 리더가 진짜의 주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파이라고 하는 건 상수값이니까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네, 루트 구글 리더 할 때 G가 뭡니까? 그 지역의 중력가 속도. 그래서 L이 뭡니까? 실의 길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진자가 왕복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인자들입니다. 3번만 설명하고 됐죠? 끝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구를 그렸을 때 중력가 속도가요. 여기가 제일 크다 그랬고요. 중위도 그 다음에 적도라 그랬으니까 중력가 속도가 큰 쪽이 주기가 뭐합니까? 짧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기가 제일 짧아요. 일로 갈수록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요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되죠? 얘가 여기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뭘 받냐면 중력을 받아요. 그리고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고요. 됐니? 그리고 요 값이 뭐냐면 세타만큼 틀어져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의 함량. 힘의 함량. 됐니? 이거 중력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 일로 오죠? 됐죠? 장력이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원래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는 이 방향으로 힘이 생겨요. 이 힘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 여기가 90도이고 이게 세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은요. 이게 mg면 여기도 똑같이 mg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삼각형이거든요. 됐어? 그러면 얘의 크기는 얼마냐면 mg sin 세타의 크기 값이 나와요. 맞아? 그 힘으로 움직일 건데 mg sin 세타에서요. 이 세타라고 하는 건 직각삼각형에서 비편분의 높이의 길이잖아요. 됐니? 이 비편의 길이가 얼마냐면 L이고요. 요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됐죠? 네, 요만큼의 힘이 작용해서 I가 움직입니다. 자, 움직일 때요. 이 움직이는 운동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와 같아. 그 등속 원운동을 시키는 힘 90력 구하는 식이 mR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트에 있는 내용이야. 됐어? 그래서 m하고 똑같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 똑같기 때문에 얘가 왕복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t는요. 됐죠? 2파이 분의 2파이 g분의 뭡니까? L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 네. 그래서 얘가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와 실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얘가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잰다면 2초. 됐죠? 그리고 실의 길이를 측정한다면 0.1m 중력 가속도 계산할 수 있죠. 이거 하겠다고요. 이번 시험에서. 알겠어? 네. 그래서 실제로 하이스테이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계산해 보겠다. 알겠니?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잘 사는 사람 집에만 있었던 거 아세요? 괴종시계. 자,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여기 이렇게 시계가 있고요. 수동시계인데 됐어? 밑에 진짜 이렇게 완복 운동하고 있어요. 띵띵띵띵 이런 식으로 본 적 있어요? 네. 이런 식이에요. 있었단 말이죠. 근데요. 얘가요. 계절에 따라서 왕복하는 시간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계절에 따라 주기가 달라져요. 여름에는 주기가 길어집니다. 또 딱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딱 이렇게요. 겨울에는 똑딱 이질합니다. 됐어.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이 추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걸 조절해줘야만 정확한 주기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막 배우고 왔으면 얘기라 주기가 바뀝니다. 주기가 바뀌는 원인이 뭘까요? 주기를 결정하는 인자는 이겁니다. 뭔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 뭐가 바뀔까요? 뭐가 바뀔까요? 이게 바뀝니다. 실제로요. 실에 이렇게 금속에다가 금속이 이렇게 구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름처럼 뜨거워지니까 뭐가 일어나니? 팽창. 이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 길이가 길어지니까 주기가 길어질 겁니다. 겨울처럼 추우니까 얘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아? 영재 문제 보여줘요. 얘가 띵글띵글 엉벙엉벙 하는데 꼬맹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통이 들어있고 물이 들어있다? 이걸 들었다? 내린다? 엉벙엉벙 하겠지? 근데 이 똥꼬에다 구멍 살짝 뚫어서 물이 흘러내리게 한다? 이때 주기는 얘를 이렇게 들어서 왕복 운동하게 할 건데 얘 주기는 길어질까 짧아져요?
짧아질 것 같아요. 죽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서울용제 문제였어요. 추에다가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통을 놓고 왕복 운동 시키는데 물이 셉니다. 변하는 이유 생각해봐. 너희는 오늘 배웠어. 이게 바뀐다고요. 왜 바뀔까요? 내가 거리 재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 재라고 했어?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재냐면 처음에는 얘 무게중심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까지가 실의 길이야. 여기까지가 아니라고. 알겠어? 근데 물이 빠져. 물이 빠지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갈까? 더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맞죠? 그럼 실의 길이가 뭐해지는 효과? 길어지는 효과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주기가 길어집니다. 이런 거 생각해야 갈 수 있는 곳이 과거형제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문제 잠깐 풀죠. 정신 차려. 자, 39페이지부터요. 쭉 밀어. 어디까지 해야 되니? 39부터 어디까지? 네, 50페이지까지. 39부터 50까지 쭉쭉 밀어.